대칭키 암호의 대표 주자인 DES,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다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ES는 1949년에 벨 시스템스 저널에 실린 Communication Theory of Security Systems라는 논문에 그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겠습니다. 이것은 클라우디아 쉐논이라는 연구자가 집필한 것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IBM이라는 컴퓨터 회사가 Non-Linear Block Cipher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쉐논의 그 Substitution Permutation에 기반한 그런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1977년에 미국의 National Bureau of Standard라는 미국 표준국에서 국가 표준으로 사용할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다드를 공모하게 되었고 IBM은 자사의 블록 사이퍼를 좀 축소해서 제안을 하였고 이것이 DES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즉, 서브스티튜션과 트랜스포지션이 계속 연거푸 일어나서 평문을 암호문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서브스티튜션은 입력 문자를 다른 문자로 대체하는 것이고 트랜스포지션은 입력 문자의 열을 순서를 뒤바꾸는 과정을 말합니다. DES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ES는 그 미국의 표준 문서인 FIPS, 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 Publication에 기반하고 있으며 처음 나왔을 땐 FIPS 46이라는 번호를 가졌고 이게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번호가 추가되어 가장 최종 버전은 FIPS 46-3이 되겠습니다. 최종 버전은 1999년 10월에 그 최종 인준을 받았겠습니다. 이것은 미국 상무국 Department of Commerce 산하의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가 관리하고 그 관리 및 그 제어를 맡고 있겠습니다. 이 NIST는 앞쪽에서 보았던 MBS가 이름을 바꾸어 그 후속 모델로 나온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DES가 내부적으로 갖는 연산들은 이렇습니다. IPFP, PCEPS, Exclusive OI입니다. 여기서 앞부분에 있는 IPFP에선 전부 다 퍼뮤테이션을 사용합니다. 퍼뮤테이션이란 트랜스포지션으로서 각각 입력의 위치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퍼미티드 초이스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바꾸는 것인데 입력 56개에서 그 8개는 버려버리고 48개만 채택해서 순서를 바꾸어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 익스펜션 퍼뮤테이션은 반대로 입력 32비트로부터 32개는 한 번씩 사용하고 그 중에 반인 16개는 두 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48비트를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퍼뮤테이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IPFP, PCEP가 전부 다 퍼뮤테이션, 즉 트랜스포지션인 것에 비하여 S 연산은 값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대체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DES에서 사용하는 S 연산은 특이하게도 입력 48비트에서 32비트로 축소 지향형의 그 대체, 서브스티튜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DES는 무엇보다도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플레인 텍스트 블럭 X가 있을 때 사이퍼 텍스트 블럭 G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X에 대하여 이니셜 퍼뮤테이션 IP를 수행하고 그것이 X0가 되겠습니다. 이제 X0는 그 64비트가 되는데 왼쪽 32비트 L0와 오른쪽 32비트 R0로 이걸 일단 분할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XI는 LI, RI로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의 li는 이전 단계의 r 부분에서 데려오면 됩니다. 즉 li는 r1입니다. L1은 R0인 거고 L2는 R1인 것입니다. Ri는 이전 단계의 LRI-1과 특정 F연산의 결과를 서로 익스클루시브오화한 것입니다. 이 F연산은 입력이 이전 단계의 RI-1과 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사용하는 키가 하나의 오리지널 키로부터 생성이 되는데 그 각 단계의 부분 키 KI가 되겠습니다. 이 F 함수는 처음에 E 연산을 수행하고 S 연산을 수행하고 P 연산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G는 R16과 L16에 대하여 파이널 퍼뮤테이션을 수행한 것입니다. 앞 과정에서 살펴본 함수를 그림으로써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input 블럭은 64비트, 즉 8바이트의 플레인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즉 그거보다 긴 경우에는 입력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8바이트씩 잘라서 DS를 수행하게 됩니다. 64비트에 대하여 왼쪽 32비트, 오른쪽 32비트를 구성하고 맨 처음에는 입력 메시지로부터 IP, Initial Permutation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32비트에 대하여 먼저 이 연산을 수행하고 그리고 키스트림과 익스클루시브 OR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S 48비트로부터 32비트를 생성하는 S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32비트에 대하여 P 퍼뮤테이션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와 왼쪽 32비트를 익스클루시브 OR하여 새로 생성된 32비트가 다음 단계의 오른쪽 32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의 왼쪽 32비트는 이전 단계의 오른쪽 32비트 그대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의 출력 결과로 나온 왼쪽 32비트와 오른쪽 32비트를 64비트로 하여 이것을 다음 단계의 입력으로 동일한 F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 16단계의 반복이 끝나게 되면 이니셜 퍼뮤테이션이 역과정인 파이널 퍼뮤테이션을 수행하고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각 단계에서 사용하는 키스트림은 처음에 주어진 키로부터 발췌하여 생성됩니다. F 함수에 있어서 이 연산은 expansion permutation으로서 32비트에서 48비트가 생성되는 것이고 exclusive OR 연산은 비트 단위의 exclusive OR 연산을 수행합니다. S 연산은 주어진 48비트로부터 32비트를 substitution, contraction substitution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P 연산은 그대로 permutation, 즉 transposition 연산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같은 과정을 단계를 반복하지 않고 이렇게 펼쳐 놓았을 경우에 이런 그림이 주어지게 됩니다. 인풋이 있고 이니셜 퍼뮤테이션을 수행하고 왼쪽 32비트와 오른쪽 32비트에 대하여 오른쪽 32비트와 K를 입력으로 하여 F 연산이 수행되고 그 다음 L 부분과 exclusive OR에서 다음 단계의 오른쪽 부분이 생성됩니다. 다음 단계의 L 부분은 오른쪽 부분에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16번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Final Permutation이 진행되게 됩니다. Initial Permutation과 Final Permutation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itial Permutation은 64비트의 비트에 대해서 수행됩니다. 즉 64비트를 1번부터 64비트로 넘버링을 했을 경우에 IP의 연산 결과의 첫 번째 비트는
입력의 58비트 위치에서 데려오면 됩니다. IP 결과의 두 번째 비트는 입력의 50비트 부분에서 데려오게 됩니다. DS의 맨 마지막에 수행되는 Final Permutation, 즉 IP의 역연산은 IP의 역과정으로서 맨 처음 비트는 입력의 이 IP-1의 입력의 40번째 위치에서 데려옵니다. 여기 IP의 40번째 위치를 보시면 1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IP-1의 첫 번째 위치에 40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은 IP-1이 IP의 역과정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F연산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F연산은 오른쪽 32비트와 키스트림을 입력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32비트를 생성해내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수행되는 연산은 E와 exclusive와 S와 P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오른쪽 32비트에 대하여 E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 연산 결과로서 48비트 스트림이 생성이 됩니다. 이 48비트 스트림과 2단계의 키 입력으로 주어진 48비트를 익스클루시브화하여 결과적으로 48비트가 생성이 됩니다. 이 48비트를 6비트씩 8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럼 한 개의 그룹당 6비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 6비트를 S라는 그 테이블 규칙에 따라서 4비트를 만들어 줍니다. 이때 수행되는 S는 서브스티튜션입니다. 그러니까 입력 값이 다른 값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얻어진 4비트, 총 8개의 그룹이 모아진 32비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P, 퍼뮤테이션 연산을 수행하고 32비트 결과가 얻어지게 됩니다. 이 연산은 이 원칙에 의해서 구해집니다. 즉, 입력을 1부터 32비트까지 쭉 나열한다고 했을 때 맨 처음에는 32비트 위치의 값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1, 2, 3, 4, 5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은 4, 5, 6, 7, 8, 9 비트 위치에서 데려오게 됩니다. 즉 4번과 5번은 벌써 2번씩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1번째 위치에 있는 값을 가져오면서 총 48비트가 구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즉 입력 32비트 중에서 일부는 한 번만 쓰이고 일부는 2번씩 사용이 되겠습니다. S연산은 입력 48비트를 8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 6비트가 할당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6비트에 대하여 S 테이블 연산을 통하여 4비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 보여지는 테이블은 S1부터 S8까지 중 S1에 대한 것입니다. S1의 경우 입력 6비트가 주어지면 맨 처음 비트와 가장 오른쪽 비트를 이 테이블의 행을 결정하게 하고 중간에 있는 4비트가 이 테이블의 열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과 열에 대응하는 값, 여기 있는 각각의 값들은 값이 0부터 15까지, 즉 총 16개의 값이 됩니다. 16개의 값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은 4비트입니다. 즉 S규칙은 입력 6비트를 이용하여서 이 4by 16 테이블의 행과 열을 결정하게 하고 그 테이블 원소의 값을 최종 출력 값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행이 0이고 열이 0일 경우, 즉 입력 6비트가 전부 다 0이라는 값을 갖는 경우에 대응하는 값은 14입니다. 즉 14라는 값을 출력 4비트의 값으로 갖는 것입니다. P연산은 입력 32비트를 이 P연산 규칙에 의하여 트랜스포지션을 수행하고 32비트를 생성해냅니다.
여기에 2013년에 존 윌리엄 선즈 출판사에서 나온 와이어리스 모바일 인터넷 세큐리티 교재에 그 DS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교재는 작고하신 이만영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책인데 그 책의 example 4.2 부분에 그 입력 값으로 이런 값이 38, 35, 70 이런 값이 주어지고 키로 무엇이 주어졌을 경우에 DS의 각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 암호문 이 나오는 과정 Y는 IP의 -1 D769 것이 나오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만영 교수님의 그 입력 플레인 테스트가 3570이어서 3570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IP 연산 후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 대해서 이 연산 후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IP 연산 규칙을 보면 58, 50, 42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었는데요. 여기 처음에 주어진 평문 3570 이 부분을 그 바이너리로 표현해 보면 0, 3 같은 경우에는 0011이 됩니다. 그럼 0은 첫 번째 위치, 0은 또 두 번째 위치, 1은 세 번째 위치, 1은 네 번째 위치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IP 규칙의 58번째 위치에 대응하는 값을 보면 1입니다. 그래서 IP 연산 후에 첫 번째 비트 위치에 1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IP 연산 후에 두 번째 위치에는 이 IP 연산 규칙을 보면 두 번째 위치 값이 50입니다. 즉 입력의 50번째 위치 값. 여기 보면 82C7 중에 8, 거기에 49 위치가 1이고 50번째 위치가 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0이 이 위치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IP 연산 후에 10, 처음에 있는 10은 58 위치, 50 위치에 있는 그 10 값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R0 연산도 이 전체 64비트 중 오른쪽 32비트에 대하여 이 연산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산의 규칙 부분은 그 32, 1, 2, 3, 4, 5입니다. 즉 오른쪽 부분, 전체 64비트 중 오른쪽 부분의 32비트를 1번부터 32까지 나열했을 경우에 32번째 위치에 있는 값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산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산은 오른쪽 32비트, 즉 DC1F 그 부분을 통해서 수행이 됩니다.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연산의 첫 번째 위치는 오른쪽 부분의 32번째 값, 즉 32 위치 값은 여기 0100의 0입니다. 그래서 0 값이 이 연산의 처음 위치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산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값은 32비트 그 오른쪽 32 중에서 원래 규칙이 32, 1, 2, 3이었으니까 1, 2, 3에 해당하는 110 값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0, 1, 1, 0이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DS의 복호화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S는 입력에 대하여 키스트림을 갖고 연산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암호문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R에 대해서 키스트림과 연산을 한 후 L 부분과 익스클루시브 O와 연산을 해서 암호문이 나오게 되고요. 각 단계의 왼쪽 부분은 오른쪽 부분에서 그대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을 한번 바꿔주는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암호화가 이렇게 끝났다고 했을 때 복호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단계에서는 그 생각하는 것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6번 반복이 되지 않고 한 번만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암호문이 CR이 있고 이제 복호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DS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 연산과 복호화 연산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키스트림만 암호화 시에는 K1단계, K2단계부터 K16단계까지 적용된다고 하면 복호화 시에는 그 순서가 바뀌어서 K16단계부터 K1단계까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슬라이드에서 복호화의 원리를 볼 때에는 한 단계만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키스트림이 그냥 K만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복호화 단계에서 R과 K하고 익스클루시브어에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C랑 익스클루시브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익스클루시브어 같은 경우에는 A하고 B를 익스클루시브어에서 C가 나왔을 경우에 C와 B를 익스클루시브어하면 A가 나오고 또 C와 A를 익스클루시브하면 B가 나오게 되는 서로 상대적인 그런 연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R과 K를 익스클루시브한 결과는 점이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서 보면 암호화 과정에서는 점과 L을 익스클루시브화해서 C를 했기 때문에 복호화 과정에서 점과 C를 익스클루시브화하면 L이 나오게 됩니다. L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DS 알고리즘의 구성 특성이 L 부분은 R 부분이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호화 과정의 중간 부분에 있는 R과 L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DS는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L과 R을 바꾸기 때문에 L과 R을 바꿔줍니다. 그러면 L과 R이 나옵니다. 즉 암호화 과정의 입력인 L과 R이 복호화 과정의 최종 결과로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DS의 복호화 원리는 익스클루시브 OR의 특성에 따른 당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